알려드릴 거는 파마넥스 솔루션 제품이에요. 여기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파마넥스 식품들 다 드시고 계시죠? 우리 에이즐라군은요 케이스가 다 흰색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케이스가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솔루션은요 뭔가 타겟이 되는 제품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봄포뮬러라고 하는 식품. 뭔가 뼈, 관절, 뭐 눈, 간 이런 식으로 한 군데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책인 식품들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솔루션 제품들은 다 녹색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병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리고 빼독을 하시고 빼독 이후에도 이런 식품들을 내가 잘 먹으면 되겠구나, 잘 챙겨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을 뭔가 우리 제품 공부를 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소고기도요. 뭐 마트 가면 어때요? 대형마트 가면 뭐 뭐지? 한국산 한우 한국산이 아니라 한우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옆칸에 있는 호주산 청정우는 그거보다 쪼끔 더 싸고 또 그 옆칸에 있는 미국산은요 좀 말이 안 되게 싸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소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어디서 자라나서 어떤 환경에서 키워지고 어떤 사료를 먹고 어떤 환경에 도축돼서 우리 밥상에 왔는지까지의 그 모든 공정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만 이름은 다 소고기 등심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우는 비싼 거 인정하고 '어 미국산이니까 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냥 유산균 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도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 흡수율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하고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 아니라는 거 이제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뭔가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이 이런 GMP라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이고요. 요즘에는 요런 GMP 마크가 붙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식품이야 하는 것들에 요런 GMP 마크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걔는 좀 이런 기능성, 안정성, 뭐 그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이 참 괜찮구나.'라는 것들을 나라에서 인정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MP 마크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마넥스는요. GMP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까다로운 이런 품질 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S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 6가지 S로 시작하는 공정 과정을 모두 다 통과한 식품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 하나를 먹어도 파마넥스 걸 드셔야 하는 거고요. 오메가 하나를 먹어도 파마넥스 걸 드셔야 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요. 우리 피부에 바르는 뉴스킨 제품 있죠. 피부에 바르는 건 내가 먹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바로 옆에 이 미스트가 있는데 이 미스트에도 6S 퀄리티 프로세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이런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왜 이 뭐지? 나한테 빼독하라고 권해 줬던 소비자분이 화장품 막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피부에 바르는 것과 먹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공정 과정들을 잘 지켜진 것들만 만들어서 나오는 게 파마넥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P보다 10배, 20배 훨씬 더 까다로운 공정 과정이고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뭔가 통과하지 못한 식품들은 전혀 출시가 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포뮬러입니다. 이 본포뮬러 말 그대로 본이 영어로 뼈죠, 뼈. 뼈를 해결하는 식품이란 뜻입니다.
뼈의 해결책 이런 뜻이죠. 자, 봄포뮬러는요. 파마넥스에서 유일하게 캡슐의 형태와 젤리의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칼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칼슘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막 지긋지긋해요. 그쵸? 칼슘 뭔데? 요즘에 그리고 TV만 틀면 칼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 사람의 뼈는요. 사람을 지탱하는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뼈와 치아의 99%가 칼슘입니다.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칼슘 전체 100% 중에 99%는 뼈와 치아에 있고 나머지 1%는 혈액,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특히나 한국 사람은요. 칼슘이 제일 부족하대요. 그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음식 굉장히 짜게 먹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짜게 먹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이더라. 칼슘이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에 문제가 생깁니다. 뼈가 잘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치아가 약해지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요. 치아가 약해지면서 식사를 잘 못하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칼슘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되게 예민해져요. 막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이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칼슘이 부족해서예요.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이완과 수축 막 이렇게 펌프질을 잘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펌프, 모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의 힘이 약해지는데 이 칼슘이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요. 몸 안에 돌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혈액 속에 칼슘이 계속 이 1%의 칼슘이 자주 모질하게 되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서 칼슘을 뼈에서 이렇게 계속 긁어다가 씁니다. 긁어다가 쓴 이런 칼슘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액을 이 혈관을 닫히게 하기도 하고 어디 한 군데 쌓이기도 하고 혈관에 쌓이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뭐 혈관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칼슘 조각들이 뭉치고 뭉쳐서 돌멩이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관절 끝, 어깨 끝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석회가 되는 거예요. 이 칼슘은 부족해도 넘쳐도 아주 문제가 많은데 부족했을 때 아주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우리 회원님들 빼독하고 계시잖아요. 나 남들보다 아니 남들은 막 몇 킬로씩 빠진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더디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칼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요. 살이 진짜 안 빠져요. 그리고 우리 뭐 갱년기가 오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예민하죠, 막. 막 북한군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요즘 사춘기랑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갱년기의 예민함이 이 호르몬의 부족에서 올 수도 있지만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은 아주 중요한 무기질인데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세상에 147가지 질병이 찾아온대요. 이 노벨상 후보자였던 미국의 조엘 월렉 박사라는 사람이 자연사한 시체를요 3,000명을 부검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다 비타민, 미네랄 결핍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칼슘은 다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147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이런 거구나. 칼슘은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불면증,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등 많은 질병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더라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넘치지도 않도록 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칼슘은요.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흡수율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은요. 흡수가 안 돼요. 나 병원에서 골다공증 있다 그래가지고 칼슘 약 처방해주고 비타민 D 주사 맞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이게 주사로 맞으시는 이유가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들도. 근데 칼슘은요, 주사로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드신다고 해도 잘 섭취가 되지 않아요. 나 칼슘 부족해서 우유 많이 먹을 거야. 나 칼슘 부족해서 멸치 많이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많이 드시면 진짜 큰일 나죠. 네, 절대 흡수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왜 흡수가 되지 않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칼슘이 내 몸에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이 흡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칼슘이 잘 흡수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유 칼슘은요, 동물성 칼슘입니다. 이런 동물성 칼슘은 사람한테 흡수가 아예 되질 않아요. 자, 식물성 칼슘도 있겠죠. 식물성 칼슘도요, 사람한테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요, 해조류에서 뽑은 해조 칼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는 게 뭐 이미 밝혀졌고 이미 다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본포뮬러는요, 해조 칼슘, 해조 마그네슘 그 외에도 사람한테 흡수가 잘 되는 다양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전부 다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조칼슘과 해조마그네슘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슘은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칼슘은요, 친구가 필요해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친구. 칼슘이라고 하는 벽돌을 막 쌓았어. 근데 그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하나도 안 발랐어요. 그 벽돌 툭 치면 어떡해요? 와르르 무너지죠. 이 마그네슘이 본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멘트 역할. 근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로 들어있어야 사람한테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칼슘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챙겨 드시고 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D만 먹을 거야 하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비율이 잘 맞춰진 상태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골고루 잘 흡수되어야 내 뼈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식품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본포뮬러는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유일하게 젤리와 캡슐 타입으로 나오죠. 젤리는 하루에 1개 드시면 되고 캡슐은 아침 2개, 저녁 2개 드셔야 돼요. 하루에 드셔서 섭취되는 양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거꾸로 말하면 젤리가 좀 더 흡수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젤리 요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수시로 드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뭐 발이 부러졌다거나 제가 구반에 지금 있는데 우리 정자쌤이 발가락 뼈가 부러지셔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봄포뮬러를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깜짝 놀랐대요. 뼈 붙는 속도 보고. 그리고 제 회원님 중에는요. 치아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가 잇몸뼈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가 막 숭숭 빠지고 있는 단계였어요. 이미 앞니는 하나가 빠져 있었고 다른 앞니 하나가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권해 드렸던 건 본포뮬러 3통을 사서 가방에 항상 본포뮬러 넣어 두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그 칼슘 젤리, 본포뮬러 젤리를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덜렁거리던 이빨이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잇몸이 단단해지면서 꽉 조여드는 느낌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살렸습니다. 그분이 우시면서 "너를 진작 만났어야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포뮬러가 진짜 효과가 빠르고 흡수율이 빠르다는 건 드셔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특히 음식을 짜게 드시거나 그리고 우유를 좋아하시는 우유가 칼슘이 많으니까 "나 우유 많이 먹으니까 칼슘 안 먹어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칼슘은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유에는 칼슘이 들어 있지만 마그네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를 녹게 만드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드신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포뮬러는 아주 여러모로 효자 같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반드시 드셔야 할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자, 두 번째 식품은요, 카트리지 포뮬러입니다. 혹시 이 빼독하면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관절염은요, 이런 거예요. 요 보여드리는 뼈가 이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요 위에 하얀색 골무같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연골입니다. 그리고 요 파랑색으로 이렇게 방처럼 꾸며져 있는 건 물로 꽉 차 있는 관절방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라고 말하는 애는요, 요 하얀색입니다. 옆에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얘네 둘이 사이가 떨어져서 요런 물로 이 공간이 차 있다가 이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연골과 연골이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닿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막 갑자기 무릎이 쑤신다든가 아프다든가 하면서 요렇게 닿으면서 통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닿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절염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얘네들이 닳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자꾸 닳아 없어져요. 얘네들은 지우개 같은 애라서요. 쓰면 쓸수록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아껴 쓰셔야 되는데 아껴서 뭐 관절을 어떻게 아껴 쓰겠어요. 많이 안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절이라고 하는 애는 영양소가 뭐냐면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TV에 한번 글루코사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글루코사민이 대유행 바람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글루코사민을 다 사 먹었어요. 근데 글루코사민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절염이 빨리 좋아지지 않아. 그 이유를 봤더니 이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애는요, 사람한테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었는데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글루코사민의 상태에서 몸으로 들어와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사람한테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된 다음에 글루코사미노이트 글리칸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3번의 변신이 있어야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관절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요, 다 이 형태로 판매됩니다. 글루코사민의 형태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절약을 먹었는데 관절이 좀 너무 아파서 먹었는데 흡수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이 카트리지 포뮬러는요. 아예 처음부터 글루코사민의 형태가 아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자마자 즉각적으로 흡수되면서 연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카트리지를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관절이 아프던 게 2배, 3배 더 아파져요. 왜 그러냐면 연골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경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연골이 붙어나기 시작하면서 금방 좋아지시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꺾이는 이 사이사이도 다 관절이고 연골이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연골이 진짜 구석구석 많이 필요한데 글루코사민을 많이 드실 게 아니라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형태로 먹어야 된더라. 그래서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특허받은 발효요법이에요.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파마넥스에 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키틴이라고 하는 애를 막 이렇게 효소를 분해해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형태로 만들어서 빠르게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카트리지 포뮬러는요. 인체 실험으로 이미 효과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입증이 돼 있고 논문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고를 이렇게 흡수가 잘 되게 만들면 좀 어디서 뭐 그렇게 화학적으로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아니고요. 모유 영양 성분이다. 모유에서 뽑아낸 영양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전하고 빠르게 흡수된다.
나는 관절 좋아지고 싶어서 글루코사민 먹은 건데 잘 드시다 보면 피부까지 좋아지시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맨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그 관절방 있죠. 그 안이 히알루론산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까지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 카트리지 포뮬러가. 그래서 드시다 보면요. 피부가 덩달아서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 뭔가 수분이 꽉꽉 차오르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에 관절 좋다고 해가지고 보스웰리아 이거 되게 대유행하고 있거든요. 보스웰리아는 뭐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케르세틴, 루틴, 비타민, 미네랄 등등 관절과 관련된 모든 영양분들이 전부 다 잘 조합돼서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게 만들어져서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관절이 뻣뻣해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관절염으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다던가 좀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잘 걷는 게 힘드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트리지 포뮬러와 함께 이 염증을 빨리 잡기 위해서 티그린을 드시면 이 염증도 빨리 가라앉으면서 관절도 굉장히 빠르게 보호되고 뭔가 통증이 사라지는 걸 빨리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로풀입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 가장 필요한 식품이에요. 지금 막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알러지, 비염 난리 났죠. 막 오늘도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온 사방에서 기침과 재채기를 해대는 동안 진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환절기가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염이 막 도지고 알러지 비염이 막 도지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엘로풀이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가 내가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고 해내는 게 내 몸 안에 뭔가가 들어온 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그 내 몸에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져서 괴로우니까 우린 이게 싫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과면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역 기능에 필요한 정상적인 기능을 찾는 데 필요한 식품인데요. 알러지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되게 잘 지었죠. 알러지 소방관. 뭔가 바로 알러지가 잠재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염, 아토피 이런 알러지와 관련된 질병들을 굉장히 빠르게 고칠 수 있고요. 체질 개선하고 각 이런 환절기 알러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 식품은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연, 머위, 그리고 아연과 구리의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음 아연이라고 하는 애는요. 하는 일이 겁나 많아요. 우리 뭐지? 뭐지? 막 그렇게 여자 잘 꼬시는 남자 뭐 왜 갑자기 이름이 여자 엄청 잘 꼬시는 남자 뭐라 그러죠? 바람둥이 같은 이름을 그 사람이요.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실존했던 제비 난리 났어. 카사노바가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 굴이에요, 굴. 아시죠? 굴이 뭔가 스태미너에 좋아서 뭔가 굴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이 굴 속에 아연이 정말 풍부하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연은요, 사람의 스태미너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빠르게 쓰게 만들고, 몸 안에 쌓이지 않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뇨와 너무너무 연관이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도 아연이 필요하고요. 나의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아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즐락 하면서 활성산소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활성산소가 내 몸에 암을 만들어내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줍니다. 아니 아연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요. 아연은요. 이 머위라는 거 하는 이 풀 아시죠? 머위풀. 예전에 이런 호박잎처럼 머위풀을 뭐지? 그 머윗잎을 이렇게 데쳐 가지고 삶아서 밥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호박잎처럼 싸 드시고 많이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이 머위라고 하는 애가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로 많이 쓰였던 재료인데요. 얘가 꽃가루 알러지 치료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여온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엘로프린은요, 주 성분이 머위에서 추출한 아연입니다. 이 머위라고 하는 애가 토종 허브로 알려져 있고 면역에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래 머위가 아연이 많이 들었고 내 면역력이 좋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장에 가셔가지고 머위 잎을 사다가 집에서 삶아 먹으면 아연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삶으면 비타민 미네랄은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내 몸에서 잘 흡수되고 영양분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식품으로 섭취하셔야겠죠. 아연을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건데요. 중요한 건 아연과 아연을 흡수를 도와주는 구리가 중요하더라라는 아연과 구리는 밸런스가 생명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칼슘한테는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필요했고요. 카트리지 포뮬러에서는 글루코사민을 먹되 글루코사민의 형태가 중요했고요. 그쵸? 알러지에서는 아연을 먹어야 되는데 아연만 먹으면 안 되고 칼슘처럼 구리를 먹어줘야 되더라라는 거죠.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 아연과 구리의 성분 비율이 8대 1이어야 합니다. 8대 1이 아니면 아연도 구리도 잘 흡수되지 않아요. 구리가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연이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얘네 둘이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즘에는 갑상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연이 갑상선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신피질 호르몬 생산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코티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다 이게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산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구리가 그래? 그럼 구리를 많이 먹어야 되나? 구리를 많이 드시면 얘가 간에 쌓여 가지고요.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아연과 구리는 비율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비율이 생명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비율을 잘 좋게 만들어도 흡수율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근데 이 파마닉스는요. 6S 품질 공정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입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내가 먹었을 때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30분인데 조금 더,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티그린입니다. 티그린은요, 막 2번, 3번, 티그린 2번 드세요, 3번 드세요, 10번 드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 빼독이 끝난 다음에 또 뭔가 나의 면역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싶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이 티그린을 오랫동안 드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티그린 오래 드시면요, 약간 우리끼리 있는 얘기니까 감기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면역력이 튼튼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력한 항산화, 심장 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고 항염작용을 하고 체지방을 줄여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고 피부도 개선시켜준대요. 이쯤 되면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쵸? 티그린이요. 근데 이런 역할을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식품이에요. 이 티그린은 말 그대로 티그린, 녹차잎이란 뜻이죠. 이 녹차잎에서 추출해낸 폴리페놀이란 게 97% 들어있어서 이름이 티그린 97이거든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커피 믹스에도 폴리페놀이 들어있다고 선전하잖아요. 그쵸? 이 폴리페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 하고,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래도 밖에서 자라나는 풀들은 죽지 않죠. 그리고 한여름에 땡볕에 24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햇빛을 받는데도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죠.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때문이에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게 이 식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 이 폴리페놀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맞습니다. 폴리페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먹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주더라. 사람이 먹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더라라는 거죠. 자, 티그린을 아실 때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녹차가 몸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녹차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카페인 때문에. 근데 이 녹차에는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우리는 녹차를 먹으면서 중국 사람들 음식 엄청 기름진데도 차 많이 먹어서 뭔가 살 안 찐다고 하잖아요. 그 녹차 안에 들어있는 이 카테킨 때문이에요.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걸 먹으려고 우리는 티그린을 먹는 거거든요.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 게 녹차 한 잔에 22mg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티그린 안 먹고 녹차 먹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하루에 녹차 32잔 드시면 됩니다. 녹차 32잔 먹다가 배불러서 우리 큰일 나겠죠.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예요. 그쵸? 캡슐 하나에는요, 녹차 8잔에 들어있는 카테킨이 들어있고, 우리는 하루에 이 4알의 티그린을 먹기 때문에 하루에 녹차 32잔을 먹는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킨이 몸 안에 잘 흡수되게, 그리고 안에 들어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녹차는요. 이 녹차를 갖고 온 이 곳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녹차가요. 우리나라는 보성이 유명하고요. 그쵸? 뭐 일본은 차의 나라예요. 녹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홍차의 나라라고 홍차가 녹차인 거 아시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녹차가 재배되고 길러지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똑같은 녹차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소고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녹차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공해가 없는 가장 깨끗한 지역에서 카테킨 성분을 가장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녹차를 어디서 길러내느냐를 봤더니 중국의 절강성 후저우 지역이라고 하는 진짜 막 시골 산골 완전 청정구역 있죠. 그런 곳에서 길러진 녹차를 가지고 우리는 티그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년생 미만의 녹차 잎과 눈에서 이런 어린 잎에서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카페인이 높지도 않고 굉장히 뭐 공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카페인 얘기 드렸어요. 저는 카페인 때문에 뭐 커피도 못 먹고요. 뭐 녹차도 못 먹고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초코우유 드시는 거면 진짜 반칙인 거 아시죠? 초코우유에 카페인이 얼마큼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카페인이요. 우리는 커피에만 생각하지만 코카콜라, 콜라에도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초콜릿, 코코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초코우유 한 팩에도요. 1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나 카페인 때문에 그럼 난 우유 마실게 하면서 초코우유 선택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마넥스는요. 그 파마넥스 6X 공정 과정 중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안전하게 누가 먹어도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완전 나이든 노인까지 그 누가 먹어도 안전하게 만들어졌고요. 카페인으로부터 거의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인 함량이요. 0.5%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초코 아이스크림보다도 훨씬 더 낮은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녹차 쉐이크 드시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른 뭐 쉐이크를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티그린을 드시면서 카페인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더라. 그리고 녹차 쉐이크에도 카페인을 이렇게 걸러내는 공정 과정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더 많으면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파마넥스라고 하는 식품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슬로건 아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연에서 얻는 건강기능식품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다 자연에서 얻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학이라는 두 글자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처음부터 원료를 수급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원료를 선정하고 얘를 수급해 오고 그리고 식품으로 만들어내서 모든 독성을 다 검사하고 사람이 먹었을 때 얼마나 흡수가 되고 효능 효과가 있는지까지를 모두 다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검증해낸 식품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고 이것들을 사 먹는 데 있어서 돈 버릴 걱정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4가지 식품 잘 기억하시고 '내가 좀 살이 좀 덜 빠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살을 더 빠른 속도로 빼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본포뮬러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면역력이 늘 약하고 걱정이야. 그리고 내가 쪼끔 과다 체중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빼독을 하면서 티그린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식사를 잘 못한다. 뭔가 이렇게 끼니 챙겨 먹고 반찬을 골고루 먹고 영양분이 잘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뉴스스펜이나 그리고 쉐이크 외에도 알스케어드의 리차지라는 식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에너지를 내고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식품들은 이곳에 초대해 주신 후원자분이나 우리 컨쌤에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주 동안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4 주도 우리 열심히 해내서 이번 챌린지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회원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8주 동안 우리 쌤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지금 톡방에 막 난리가 났어요. 저것도 먹어야겠다. 저것도 먹고 이거 다 사야겠다. 장바구니에 다 담아야겠다. 막 이런 피드백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참 쉽고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파마넥스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기수 홍보대사 어떤 분들이 되셨는지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접수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접수 인원까지가 1040명이었고, 그 뒤로도 몇십 분 정도 더 추가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대사에 도전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있죠. 그리고 그 비포 애프터의 변화가 진짜 많고,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홍보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 2기수, 3기수, 4기수씩 연달아서 해주신 분들이 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의 홍보대사로 뽑힌 10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반의 박홍선 회원님, 12반의 유승혜 회원님, 17반의 유정훈 회원님, 20반의 김금선 회원님, 23번의 우금리 회원님, 26반의 김하율 회원님, 27반의 이려운 회원님, 32반의 정지연 회원님, 34반의 이하늘 회원님, 네, 이하늘 회원님, 그리고 35번의 이연희 회원님, 39번의 박재현 회원님, 이렇게 10분이 40기를 빛낼 홍보대사로 선정되었고요. 11월 12일 저희가 예쁜 스튜디오를 빌려서 프로필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제가 행사 스텝으로 가니까 우리 회원님들 함께 만나고요.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주차 미팅이었고요.